어느 날 저녁, 조엘은 별거 중이던 전 남편으로부터 소름 끼치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뉴스 틀어봐. 내가 방금 모로코 모텔에서 여자 하나를 죽였거든. 다음은 네 차례야. 그 여자가 딱 널 떠올리게 하더라고. 이제 내가 널 정말로 죽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조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마약 중독자 남편의 단순한 위협 전화로 치부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뒤인 11월 13일 전 남편이 말했던 엘 모로코 모텔 19호실에서 37세 여성 이베트 페냐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현장은 베테랑 강력계 형사들조차 말문을 잃게 만들 만큼 잔혹하고 기괴했습니다. 피해자 이베트 페냐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치켜든 요가의 고양이 자세 같은 모습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통수는 둔기로 타격당해 파열되어 있었고 목에는 스타킹과 끈이 기괴하게 조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여러 자루의 칼과 가위가 꽂혀 있었고 성기는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무려 57군데의 자창이 나 있었습니다. 쌓이는 둔기 외상, 목졸림, 그리고 관통상 3가지 모두였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한 번에 죽이지 않고 몇 시간에 걸쳐 잔인하게 고문하며 숨이 붙어있는 상태를 길게 끌고 갔다는 비극적인 증거였습니다. 6명의 아이의 엄마이자 다정한 사람이었던 이베트 페냐를 잔혹하게 고문 살해한 괴물의 정체는 23세의 제이미 오수나. 그러나 오수나가 폭력성을 드러낸 것은 이베트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수나는 불과 15세의 어린 나이에 이미 학교에 칼을 품고 등교해 동급생 소년을 난자하는 상해를 저질러 체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하며 법과 사회를 철저히 기만하는 살인자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살인 병기가 탄생한 배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수나의 비극은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만삭 상태인 어머니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고 오수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자궁 내에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오수나의 어머니는 이혼 후에 제프라는 사람과 재혼합니다. 하지만 이 계부도 가학적인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수나가 1살도 되지 않은 아기였을 때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부 제프는 오수나를 아기 시트채 달리는 차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오수나는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으나 심각한 뇌 손상을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계부는 다른 친자식들과 달리 오수나만 밥을 굶겼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음식을 바닥에 뿌려 핥아먹게 했습니다. 5살 때는 나무에 몸이 꽁꽁 묶인 채 가죽 벨트로 피가 터질 때까지 매질을 당했습니다. 계부가 신경질적으로 닫은 유리창문이 깨지며 쏟아진 유리 파편에 온몸을 난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대 과정에서 오수나는 생존하기 위해 감정을 완벽히 마비시키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켰고 9세 때부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들을 산채로 오븐이나 냉동실에 넣어 살해하는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적 동물 학대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건 공짜란 사실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청소년 교도소를 복역하고 19세에 출소한 오수나는 지역의 악명 높은 갱단 바디오 베이커스에 가입해 꼬마 미치광이라는 뜻의 로키토라는 닉네임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전부인 조엘과 만나게 됩니다. 오수나는 갱단 패거리들과 함께 싱글맘이자 전직 교도소 정신과 간호사였던 조엘의 하우스 파티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오수나는 조엘이 마음에 들었고 조엘이 다른 남성과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하고 기괴한 소유욕에 휩싸입니다. 그는 처음 본 그 남성의 가슴을 향해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을 휘둘러 묻지마 자상을 입히고 도주하다 검거됩니다. 이 살인미수 범죄로 오수나는 다시 11개월간 수감되었지만 전직 교도소 간호사였던 조엘은 상처 입은 악마를 치료하겠다는 비뚤어진 환상에 사로잡혀 그의 감옥구의 편지에 마음을 열고 맙니다. 2009년 11월 얼굴에 기괴한 조커 문신을 한 오수나는 출소한 후 조엘과 만났고 조엘이 임신하게 되어 두 사람은 2010년 2월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오수나의 가학적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의처증을 보인 그는 만삭의 아내 조엘을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참극을 저지르고 가정폭력으로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출소 후에 마약에 중독된 오수나의 폭력성은 괴물처럼 폭발했습니다. 아내를 침실에 가둔 채 목을 졸라 실신시키기를 반복했고 급기야 오수나가 조엘의 7살 아들을 침대 아래로 밀쳐 위협하자 조엘은 칼을 쥐고 격렬히 맞서며 그를 집에서 영원히 쫓아냅니다. 마약과 보호관찰 위반으로 재복역을 마치고 2011년 할로윈 날 출소한 제이미 오수나. 이 악마의 얼굴을 한 남자는 밤마다 조엘의 창문 틈에서 스토킹하며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그는 조엘과 나이대가 비슷하고 외모가 닮아있던 여성 이베트 페냐를 엘 모로코 모텔에서 살해하고 아내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시신 발견 후 경찰은 곧바로 오수나를 쫓았습니다. 오수나는 자신이 수류탄을 갖고 있다며 격렬한 대치를 벌이다가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오수나는 이베트 페냐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저 아내를 겁주기 위한 허풍이었다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 그는 교도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치소에 최대한 오래 남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습니다. 일례로 구치소 독방에서 수제 무기 토마호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면도날 4개를 모아 칫솔 손잡이에 녹여 박은 수제 도끼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품고 있다가 다른 무고한 수감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찢어 무려 67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자신을 신고한 아내를 원망해 가죽을 전부 벗겨낸 쥐의 시신을 편지 봉투에 동봉해 보내고 편지에 사탄이 당신의 피부를 영원히 갉아먹을 것이라는 저주를 붉은 피로 적어보내는 광기 어린 고문을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건과 기행을 저지를 때마다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절차가 꼬였고 결과적으로 재판이 6년 가깝게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4일 길고 긴 6년의 대기 끝에 첫 정식 재판을 사흘 앞둔 날, 오수나는 갑자기 방송사 기자의 면회 인터뷰 신청에 동의하며 돌발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내 무죄를 주장하던 것과 반대로 살인 자백을 쏟아내며 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다 저질렀어. 살인은 정말 강력한 같아. X보다 짜릿해. 나는 타고난 사디스트이며 동정심 따윈 없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또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이 소름 끼치는 인터뷰로 인해 사형 판결을 준비하던 검찰과 변호인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 유족들은 딸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고문 현장 사진들을 법정에서 계속 마주하며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자를 통해 제이미의 자백을 확인한 유족들은 검찰의 뜻밖의 제안을 건넵니다. 그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한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우리는 사형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을 법정에서 다시 떠올리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재판을 여기서 끝내주세요. 결국 검찰은 사형 구형을 포기하는 대신 오수나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리는 형량 거래를 제안했고 이 극적인 합의가 타결되면서 재판은 정식 시작도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선고를 받는 날 법정에서 오수나는 우는 유족들을 빤히 쳐다보며 비웃고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일삼는 기만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엄한 코코란 주립교도소의 독방으로 영영 격리 수감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2년 만인 2019년 3월 7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독방에 철저히 격리되어 감시를 받아야 할 이 괴물에게 어쩐 일인지 교도소 위원회가 첫 감방 동료를 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 동료는 44세의 루이스 로메로로 10대 시절 조직폭력 사건으로 수감돼 27년간 모범수로 복역하고 출소 및 가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던 수감자였습니다. 합방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오수나는 수제 면도날 흉기로 로메로를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오수나는 로메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신체 부위들을 훼손하는 고문을 가했고 목을 참수하고 입술 양옆을 찢고 신체 장기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아침 순찰 시각 감방 바닥은 발목까지 피가 차오른 도살장 형태였습니다. 벽에는 로메로의 피로 하하하 나는 1000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다라는 미치광이의 혈서가 가득 낙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최고보안 감옥에서 몇 시간에 걸쳐 기괴한 도살을 하는 동안 교도관들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었을까요? 교도소 감사 결과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당일 야간 근무자들은 규정된 야간 순찰을 전혀 돌지 않았습니다. 감방 문창살의 시트가 길게 늘어져 수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순찰 일지에는 모두 정상 숙면하고 있다며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 기만 행위로 교도관들은 뒤늦게 파면 및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의혹도 있습니다. 피해자 루이스 로메로는 합방 직전 특정 교도관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여 보복을 예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로메로의 유족들은 교도관들이 제이미 오수나의 살인 성향을 적극 활용하여 루이스를 사지로 떠밀어 넣은 의도적인 보복이라며 연방 교도소를 상대로 치열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메로 참수 사건으로 오수나는 또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그가 극심한 조현병 등의 심신 미약 상태로 재판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정신질환 전문 감옥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22년 말 정신과 치료 후 일시적으로 재판 능력을 일부 회복했다는 소견에 따라 형사재판 프로세스가 간신히 재개되었지만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이의 제기로 재판은 지속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사형 집행 제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두 차례나 잔혹하게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오수나가 사형을 받게 될 것인지 혹은 정신병원의 보호막 속에 안락하게 목숨을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제이미 오수나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괴물은 태어난 것일까요? 혹은 세상의 방치와 허술한 사법 시스템이 그 괴물을 끝끝내 키워낸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